동해안의 찬바람이 얼굴을 휙 스치더라고요. 707특임단의 빡센 시가전 훈련이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얻은 꿀 같은 휴식이었거든요. 박서연 중사는 동료들이랑 같이 바닷가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죠. 서연아, 오늘 훈련 때 내가 제일 빨랐지. 인정? 최재한 중사가 소주잔을 들면서 씩 웃는 거예요. 역시 우리 팀 에이스라니까 서연이는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바위처럼 든든한 존재였죠. 얼마나 냉철하고 침착한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중사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하윤 중사가 안주를 시키면서 방긋 웃었어요. 오늘은 진짜 다 잊고 푹 쉬자고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참 친절하게 음식을 내주셨어요. 군복 입은 여군들을 보면서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죠. 짭짤한 바다 냄새랑 따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장마차 입구로 남자 몇 명이 껄렁껄렁 들어오는 거예요. 번쩍이는 옷차림에 거친 말투까지 딱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사장. 소주 한 병 더. 아, 오늘 기분 죽이네. 돈도 왕창 벌었고 말이야. 서연이는 그놈들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감이 위험 신호를 삑삑 보내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분위기가 순식간에 쌓여진 걸 느꼈죠. 그때 그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이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한 40대 중반쯤 됐으려나? 갑자기 입꼬리를 씩올리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 야, 너 혹시 그때 그 계집애 아니냐? 서연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였죠.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시커먼 파도처럼 확 밀려왔어요. 오태식. 서연이가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맞네. 맞아. 박서연이잖아. 오태식이 손뼉까지 탁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 참 좁다. 그때 그 문제아가 지금은 군인이 됐어? 지안이랑 하윤이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서연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얼음장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거든요. 군발이 주제에 여기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 거야? 오태식이 아주 대놓고 조롱하는 말투로 쏘아붙였어요. 옛날 생각 안 나냐? 네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말이야. 서연이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15년 전 중학교 시절의 그 지옥 같았던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심장을 꽉 조여왔어요. 그때 일 싹 다 내 잘못이었잖아. 안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 오태식이 계속해서 낄낄거리며 비웃었어요. 그 순간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다시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운명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동료들은 서연이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늘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서연이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쏴. 바닷바람만이 텐트를 흔들며 소리를 낼 뿐이었어요. 서연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오태식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죠. 가자. 서연이가 동료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지안이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아무 대답 없이 뚜벅뚜벅 포장마차를 나섰어요. 그 뒤를 따라 동료들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태식은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서연이는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다시 덧난 것처럼 쓰라렸죠. 끔찍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동료들은 서연이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평소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던 강철 같은 서연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으니까요. 부대로 돌아온 뒤 서연이는 혼자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이를 지켜봤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체 왜 그냥 나온 거야?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과거에 알던 사람이야. 그 짧은 대답 뒤로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하윤이와 지안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걱정스러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박서연 중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서연이는 혼자 부대 기록실로 향했어요.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죠. 오태식, 세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며 서연이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갔어요. 현재는 지역 유지이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경찰 기록을 보니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청소년 센터 후원회장이라는 직책도 눈에 확 띄었죠. 서연이는 헛웃음을 쳤어요. 겉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척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죠. 서연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정의감이 남달라서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오태식은 그때도 이미 학교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장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서 온갖 못된 짓은 다 저지르고 다녔죠.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기까지 했어요. 서연이는 그런 오태식의 만행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몇 번이고 선생님들께 알렸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태식의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방과 후에 일어났어요. 오태식이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히는 걸 본 서연이가 용감하게 나서서 말렸죠. 그 과정에서 오태식과 심하게 다투게 됐고요.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나서 오태식이 서연이를 거칠게 밀쳤어요. 그만해. 이런 식으로 애들 괴롭히면 안 되잖아. 서연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죠.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180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태식이 교장실에서 엉엉 울면서 서연이를 가해자로 고발한 거예요. 자기가 서연이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여러 학생들이 오태식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모두 오태식의 아버지에게 돈으로 매수되거나 협박을 받은 상태였죠. 담임이었던 김선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서연이를 무척 아껴주던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오태식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던 거였어요. 서연아,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어떻겠니? 김선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서연이가 억울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오태식이 서연이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내가 그랬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이등신아. 서연이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결국 딸이 전학을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서연이의 눈에 이글이글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중학생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되어 있었죠. 새벽이 되자 지안이가 서연이를 찾아왔어요.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밤새 뭐 한 거야?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그 억울하고 기막힌 일들을요. 이야기를 듣는 지안이의 표정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안이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개자식이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하윤이도 어느새 다가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평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하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우리가 도와줄게. 지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서연이는 동료들의 진심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죠. 며칠 후
서연이와 동료들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정보 수집의 달인인 하윤이가 오태식의 현재 상황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서연아, 이거 봐봐. 하윤이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태식이 운영하는 사업체 목록이야. 화면에는 여러 업체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한 사업체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특히 이 청소년 센터 후원회장 직책 좀 봐. 기가 막혀서 진짜. 지안이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실제로는 서연이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인간이 이제 와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죠.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서연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휴가를 내고 평범한 민간인 복장으로 오태식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관찰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오태식이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 바로 근처에 버젓이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는 미성년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청소년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순진한 아이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하윤이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서연이는 직접 그 도박장 근처에서 잠복 조사를 시작했어요. 15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 그놈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교활한 오태식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태식은 여전히 비열하고 교활했죠. 과거처럼 또다시 서연이를 함정에 빠뜨릴 더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부대 내부가 어수선했죠. 박서연 중사, 헌병이 서연이를 불러 세웠어요. 즉시 대대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연이는 영문도 모른 채 헌병을 따라갔어요. 대대장실에는 윤태웅 부대장과 여러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박서연 중사, 앉아라. 윤태웅 부대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의 숙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은 서연이가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이게 뭡니까? 서연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폭약 제조 관련 자료다. 윤태웅 부대장이 답했어요. 네. 숙소에서 발견됐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서연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숙소에서 그런 게 나왔다니. 누군가 고의로 심어놓은 게 분명했죠. 부대장님, 저는 이런 자료 본 적도 없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서연이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익명의 제보까지 들어와서 서연이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거죠. 지금 당장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 윤태웅 부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도록. 서연이는 15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죠. 그때처럼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온 서연이를 지안이와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죠. 서연아, 괜찮아? 지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또 당했어. 서연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15년 전이랑 똑같이 또 당했다고. 하윤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죠. 우리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지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어요. 서연이가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동료들이 대신 움직이기로 한 거죠. 하윤이가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오태식의 조직에 직접 잠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하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서 확실한 증거 꼭 잡아올게. 하윤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 서연이가 말렸지만 하윤이는 단호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하는 거잖아. 하윤이가 서연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지안이는 부대 내에서 서연이를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태웅 부대장을 설득해서 조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죠. 서연이는 비록 공식적인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15년 전의 그 억울함.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풀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하윤이의 잠입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녀는 평범한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오태식이 운영하는 업소 중 하나인 카페에 취업했죠. 겉으로는 세련된 카페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카페 매니저는 하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했어요. 경험은 있고? 네. 다른 곳에서 좀 일해봤어요. 하윤이가 미리 준비해간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 한편 서연이는 권한 정지 상태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조사는 계속했죠. 과거 중학교 시절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는 부대 내에서 서연이를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윤태용 부대장을 찾아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죠. 부대장님, 서연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지안이가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윤태용 부대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박중사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하지만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안이가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어요. 윤태용 부대장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역시 서연이의 평소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의감 넘치는 군인이 갑자기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윤태용 부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는지도 샅샅이 확인해봐야겠어. 그 시각 하윤이는 카페에서 일하며 서서히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카페 지하에 실제로 거대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 오늘도 새로운 물고기들 데려왔습니다. 오태식의 오른팔인 마동철이 보고했어요. 좋아. 처음에는 푼돈부터 시작하게. 오태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아주 서서히, 뼛속까지 빠져들게 만들어야지. 하윤이는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과거 서연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만 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 드디어 하윤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태식의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거죠. 청소를 핑계로 들어간 그곳에서 하윤이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함에서 15년 전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안에는 서연이의 중학교 퇴학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하윤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교사와 학생들의 서명이 모두 조악하게 위조된 것이 분명했죠. 특히 서연이 아버지의 서명까지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교육청 공무원이었던 황인교와의 연락 기록이었어요. 돈을 주고받은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거야. 하윤이가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동철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너 여기서 뭐해? 마동철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하윤이를 쏘아봤어요. 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죠.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 마동철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윤이는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을 시간도 없이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뒤였죠. 그날 밤 하윤이는 서연이와 지안이를 만났어요.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전부 보고했죠. 확실해. 15년 전 그 일 전부 다 조작된 거였어. 하윤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가슴을 짓눌러왔던 억울함이 마침내 진실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서연이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서연이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 진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 지안이가 물었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해야 해.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끝내야만 해. 하지만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태식 측에서도 하윤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하윤이는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마동철이 하윤이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으르렁거렸어요. 하윤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들통날 위험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만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동철의 의심이 점점 커지자 하윤이는 더 이상 잠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노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하윤이가 서연이와 지안이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해. 제발 그만둬.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 하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날 밤 하윤이는 마지막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오태식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야 했죠. 그곳에 분명 더 중요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카페가 문을 닫은 후 하윤이는 쥐죽은 듯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어요. 도박장도 이미 운영이 끝난 시간이었죠.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낡고 오래된 형태였어요. 하윤이는 군에서 배운 기술을 이용해 숨을 죽이고 천천히 금고를 열기 시작했죠. 손에 흥건하게 땀이 흘렀지만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딸깍! 드디어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이 있었죠. 하윤이는 재빨리 중요해 보이는 자료들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 서연이의 담임이었던 김선희 선생님과 오태식의 아버지 오만석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돈 거래와 함께 서연이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 선생님께서 서연이 일을 문제아로만 잘 만들어주시면 약속한 대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오만석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착한 학생인데 김선희 선생님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죠. 에이, 선생님도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님 병원비도 많이 드시고. 오만석이 부드럽게 회유하는 목소리. 하윤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스모킹건이었죠. 15년 전 서연이가 당한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마동철이 몇 명의 덩치들과 함께 들이닥친 것이었죠. 역시 수상했어. 마동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년 정체가 뭐야? 똑바로 불어. 하윤이는 재빨리 테이프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쌌죠. 이 여자 군인입니다. 부하 중 한 명이 하윤이의 목에 희미하게 남은 군번줄 자국을 보며 말했어요. 군인? 마동철의 표정이 흉악하게 변했어요. 혹시 박서영 그년이랑 관련이 있는 거냐? 하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긍정의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죠. 당장 사장님께 연락해. 마동철이 부하에게 소리쳤어요. 곧이어 오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윤이를 보자마자 모든 걸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박서연. 그 미친년의 동료였구만. 오태식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15년 전처럼 또 나한테 덤벼보시겠다? 하윤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확보한 증거들을 서연이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이 테이프들은 뭐야? 오태식이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며 물었어요. 마동철이 상황을 설명하자 오태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범죄 증거들이 고스란히 발각된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빌어먹을 것들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오태식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아니, 회장님께서 보관하라고 하셔서. 마동철이 당황하며 대답했죠. 오태식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쓸데없는 증거를 남겨둔 것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윤이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마동철이 물었어요. 오태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현역 군인을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곱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묶어두고 생각해보자. 오태식이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거든요. 사실 하윤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자료들을 서연이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둔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의 자동 백업 기능을 이용한 것이었죠. 오태식의 얼굴이 시퍼렇게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처럼 돈과 권력으로 쉽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연이와 지안이는 하윤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긴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윤이한테서 마지막 메시지 온 게 언제였지? 지안이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벌써 3시간 전이야. 서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하윤이가 보낸 자료들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된 것이었죠. 서연이는 그 자료들을 확인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찾던 증거들이야. 서연이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윤이의 안전이 미치도록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윤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윤이를 구해야 해. 서연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의 실종 소식이 확인되자 서연이와 지안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죠. 사랑하는 동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부대장님께 보고해야 해. 지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하윤이가 목숨 걸고 전송한 모든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5년 전에 조작된 증거들,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그리고 청소년들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윤태웅 부대장실로 달려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이하윤 중사가 위험합니다. 지안이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윤태웅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죠. 서연이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 오태식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말했죠. 윤태웅 부대장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15년 전 조작된 서류들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확인하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있었구나. 윤태웅 부대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 동료 하윤이를 구해야 합니다. 윤태웅 부대장은 즉시 상황실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긴급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죠. 대한민국 최강 707특임단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군경 합동작전으로 간다. 윤태웅 부대장이 결정했어요. 이번엔 저 악마 같은 놈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야. 한편 오태식의 아지트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를 붙잡아 놓긴 했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유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마동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태식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돈 몇 푼으로 쉽게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군대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단 증거들을 전부 없애? 오태식이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하지만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과 군부대가 동시에 출동한 것이었죠. 포위됐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오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죠. 건물 밖에서는 707특임단과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모든 누명을 벗고 권한이 복구되어 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서연아,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너다. 윤태웅 부대장이 말했어요. 네가 직접 지휘를 맡아라. 서연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서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해. 서연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내부에 인질이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지안이는 서연이의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윤이, 우리가 꼭 구해낼 거야. 확성기를 통해 경찰의 항복 권고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하지만 오태식은 끝까지 저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윤이를 인질로 삼아 비열한 협상을 시도했죠. 박서연이 직접 와야 해. 오태식이 건물 안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래야 이 여자를 살려줄 테니까. 서연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지만 하윤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이가 결정했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지안이가 울부짖으며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 서연이가 지안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방탄복을 단단히 착용하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오태식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왔구나, 박서연. 오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15년 전처럼 또 무릎 꿇고 빌고 싶어서 왔어? 이번에는 달라? 서연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났어. 하윤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서연이를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알았죠. 증거, 푹,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오태식이 여전히 거만하게 말했어요. 이 바닥은 돈과 권력이면 다 해결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와 있었고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차분하게 오태식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 오태식. 더 이상 네가 도망칠 곳은 없어.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에서 서연이와 오태식이 마주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갑과 을이 바뀐 입장에서 만난 것이었죠. 포기하라고? 오태식이 히스테릭하게 웃어젖혔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과거에 힘없고 무력했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 성장한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내 시대는 끝났어.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모든 걸 말해줄 거야. 그때 건물 밖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의 과거 담임이었던 김선희 선생님이 경찰에 자진해서 나타난 것이었죠. 그녀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확성기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아이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오는 김선희 선생님의 증언에 오태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거짓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느꼈죠. 저 늙은 여자가 미쳤나. 뭘 안다고 짓거려. 오태식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양심 선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돈에 매수되었던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도 하나둘씩 나타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양심이 마침내 화산처럼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한 남학생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희가 모두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이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홀로 어둠 속에서 감당해왔던 그 끔찍한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하윤이도 감동과 안도의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 오태식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던 그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이제는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안 된다고? 오태식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윤태웅 부대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태식,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조용히 무기 버리고 나와라. 오태식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하윤이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더욱 강하게 위협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 조건을 들어줄게. 서연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하윤 중사부터 먼저 풀어줘.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무기 버려. 오태식이 요구했죠. 서연이는 아주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놈을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죠. 지안이와 다른 특임대원들이 이미 소리 없이 건물 뒤쪽으로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이제 이리 가까이 와. 오태식이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한 걸음 다가가는 동안 지안이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건물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15년 전처럼 또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살려줄지 혹시 알아? 오태식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서연이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달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지안이가 뒤에서 번개처럼 나타나 마동철을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도 재빠르게 움직여 오태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죠. 그야말로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끝났어. 서연이가 오태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하윤이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뜨겁게 포옹하며 그동안의 긴장과 공포를 모두 털어냈죠. 건물 밖으로 끌려나온 오태식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주름잡던 막강한 권력자의 초라하고 비참한 몰락의 순간이었죠.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윤태용 부대장이 서연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마침내 진실을 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죠. 김선희 선생님도 서연이에게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 선생님이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이제 됐어요, 선생님.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는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는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었죠.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이가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주셨던 딸이 드디어 해냈어요. 살랑.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는 오태식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죠. 과거의 증거 조작 사건부터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청소년 유인 등 모든 죄목에 대해 아주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오태식은 조직폭력배 활동, 미성년자 대상범죄, 증거조작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오태식에게 말 못할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5년 전 부당하게 조작되었던 서연이의 퇴학 처분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그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세연 학생의 학적을 원상 복구하고 당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교육청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죠. 만약 15년 전에 이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었더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서연이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707특임단 내에 내부신고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막중한 일이었죠. 군대 내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 윤태용 부대장이 제안했습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서연이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오랫동안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안이와 하윤이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의 끈끈한 우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더욱 깊어졌죠.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안이가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하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과거 서연이를 도왔던 김선희 선생님도 와서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했죠. 서연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이는 센터 현판 앞에서 담담하게 개소연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죠. 더 이상 약자가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땀과 눈물이 배신당하지 않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서연이의 진심, 어린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날 저녁, 서연이는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료 지안이와 하윤이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가 묘비에 아름다운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하얀 꽃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딸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서연이를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했다. 당시 오태식이 무서워 거짓 증언을 했던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이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모두 너무 어렸잖아. 친구들과의 오랜 해요를 통해 서연이는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센터는 벌써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죠. 박서연 중사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후임 병사가 찾아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그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15년 전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통쾌한 승리의 장소가 되었죠.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은 서연이를 금방 알아보고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여군 아가씨 뉴스에서 봤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지안이와 하윤이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출렁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가만히 되돌아봤죠. 우리가 진짜 해냈구나. 지안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 하윤이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두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밀려왔다가 다시 스르르 물러가는 파도의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아있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마침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희망과 용기와 굳은 다짐이 가득 담겨 있었죠. 15년간의 길고 외로웠던 복수가 마침내 눈부시게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